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빠져서 많이 하락했죠, 어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9%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해 줬고요. 또 2차 전지라든가 우리 이제 특정 몇몇 업종들이 좀 탄탄하게 하방을 잡아주면서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외국인의 이탈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만 코스피에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좀 적었습니다. 금투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좀 보였지만 그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또 좋았고, 둘 다 어쨌든 양 지수 모두 하락하지 않고 이제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 예를 들어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소비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예요. 경기가 둔화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었는데 이런 지표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 금리 인하까지 나왔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방어책이 이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대책들이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도 우리 전체 증시에서 볼 때, 증시를 볼 때 지금 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청 종목이 5종목이나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45종목이 올랐고 337종목이 빠졌습니다. 0.41% 올랐죠. 코스피 100이 0.47% 올랐으니까 엇비슷했지만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836종목 올랐고 730종목이 빠져서 0.26% 올랐고 코스닥 150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혼자 매수했는데 금투가 주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지금 0.6% 정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나스닥의 이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의 상승이 좀 오늘 밤에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0.08% 내렸습니다. 1433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2.5% 내려서 70달러 무너졌습니다. 68.93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보합 출발한 뒤에 장중에 보합권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속에 제약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제약주 오르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소에서 분석은 이렇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보합권 출발한 뒤에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내일 발표합니다. 언제 새벽에 나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많이 주가가 많이 최근에 빠진 만큼 또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도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 2차 전지들은 좋았고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전망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약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또 28일 날 나올 개인 소비 지출, 3월의 고용 보고서 같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는 분석 나왔고,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금융과 IT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토큰 증권 제도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4.5%대 급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빠졌습니다. 자, 반면에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8%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질문 받느라고 그 답해드리느라고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셀트리온이 특별히 호재가 뭐가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제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악재를 좀 털어낸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아집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면 작년이잖아요.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지면,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좋아지면, 올해부터는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아있고, 여기에 매출액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막 많이 났어요. 오늘 제가 아까 본 것만 7개, 8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증권사마다 조금씩 시각은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봐왔던 여러 가지 품목, 제품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매출을 계속 넓히고 있는, 매출액도 키우고 있고 매출처도 다변화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구나 하는, 지금이 바닥이구나 하는 여러 가지 안정된 심리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오늘 큰 폭으로 이제 올라줬는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4%대 올랐고요. 자, 반면에 삼천당제약 최근에 좋았는데 3%대, HLB도 3%대 빠졌고 HPSP가 2%대 하락했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IT 서비스가 제일 좋았네요. 카카오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가 5%대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은 운송 창고 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동방이 3%대, 흥하해운과 STX 그린로지스가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이 제일 좋았는데요. 유비코스 홀딩스하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5%대 올랐고 에코프로가 4%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실리콘2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23%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은 이 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빠져드는구나 하는, 그래서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악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오늘 또 실적 공시가 자세히 나온 게 아니라 30% 변동 공시가 이제 어저께 나왔는데, 증권사들 오늘 리포트가 아침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왔는데요. 그 증권사들 리포트에서도 공통적으로 미국 실적 악화 플러스 경쟁 심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디앙스도 2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셀트리온이 8%대, 유나이티드 제약과 파미셀이 4%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역시 9% 가까운 상승, 메디톡스가 5%대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 종목은 동국생명과학과 애니젠이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네이버, 한화오션,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한미반도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니노공업, 실리콘2, 에코프로 BM, HPSP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컸던 종목은 코스피, 이츠한불, 제일기획, 이노션, 맵스리얼티원, 넷마블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파크시스템스, 코스메카 코리아, 콜마 B&H, CNC 인터내셔널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신청해 주신 종목이 5종목인데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컸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셀트리온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이틀 전부터 회원님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아침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후
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알테오젠 저녁에 또 신청을 다른 분들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고 또 실리콘2하고 한올 바이오파마 이 두 종목도 아까 오늘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5종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리포트 나오자마자 아침 아까 한 7시, 8시쯤 올려드렸던 그 셀트리온 이제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면 2025년 셀트리온 관전 포인트 해가지고 4분기 실적이 당사 추정치에 부합합니다. 이 오늘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리포트에 따라서 유한타증권인가에서 나온 리포트는 실적 컨센서스가 추정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리포트는 NH에서 나온 건데 NH는 부합했다고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마다 계산법도 이게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라든가 이 투자 의견이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NH에서 나온 리포트는 부합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주가가 긴 박스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걸 탈출을 하려면 실적의 고성장, 밸류에이션의 반등 해놓고 짐펜트라 혹은 CDMO 자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일단 어제 나왔던 실적이 어닝 쇼크에 가깝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증권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NH 같은 곳에서는 셀트리온의 목표 어떤 실적이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12개월 선행 EV/EBITDA가 21배로 역사적 하단 수준이다. 어떤 업종 내에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 이 종목이 상대적인 가치가 어떨까를 볼 때 가장 선명하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돼 있어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EV/EBITDA가 가장 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선행 EV/EBITDA가 21배라고 할 때 바이오는 21배 정도의 EV/EBITDA면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이 이제 12개월 선행 EV/EBITDA가 21배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실적과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NH증권의 리포트의 초점 두 가지는 하나는 실적이 어닝 쇼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 업종 내에 이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리포트들 중에 조금 셀트리온의 우호적이었던 내용들은 대체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무려 58만 8천 주, 기관이 28만 주를 담았습니다. 개인이 90만 주를 덜어냈어요. 거래량 215만 주. 215만 주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됐던 것보다도 많죠. 그러니까 18만 9,300원까지 15,200원이나 올랐는데 여전히 매도하는 개인과 매수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9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더 살 대기 물량, 팔 대기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그냥 단숨에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수급을 딱 봤을 때, 이제 17만 원대 이런 가격대는 굿바이입니다.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좀 주가 향방을 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반전 이런 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갈 수 있겠죠.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19만 원입니다. 매물대인데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9만 원대를 돌파하기에 약간의 시간과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그냥 단숨에 갈 수 있겠구나. 왜? 매물대가 약하잖아요. 긴 횡보 구간에서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20만 원까지도 아니고 19만 원 정도에서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20만 원 이상까지 가겠는데? 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다른 업종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19만 원을 어떤 형태로 돌파하느냐. 지금 19만 원에서 살짝 눌려가느냐, 또 돌파를 한다면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맞춰서 20만 원까지 이제 갈 수 있다.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DMO 위탁제 생산하는 거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R&D 전문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스 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역할은 R&D, 연구개발입니다. 로직스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자, 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판매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경우 임상시험 진행 중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통해서 우리 기술을 파는 거죠. 임상을 하면서 자, 우리 이거 임상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빅팜에다 파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제약 시장에서 확실한 영업력과 유통 역량이 검증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자원을 활용해 해외 유통과 판매를 진행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실적이 작년에 없던 매출이 일단 생겼고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이게 US 달러군요. 37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3분의 1 정도로 적자가 줄었다는 거죠. 아직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매출이 발생하면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 바이오파마입니다. 수급 볼게요. 최근에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기관은 아예 손을 뗐네요. 그래서 주가가 16,000원대까지 갔다가 14,000원, 200원까지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개인 세 주체 가운데 어느 한 주체가 손을 놓고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1대1로 붙어서 개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지금 기관이 이 거래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거래했던 것도 사모펀드가 일부 거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종목,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고요. 시간에도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2만 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작년 10월에 다시 쭉 빠져서 원래 횡보하던 자리로 구간으로 돌아왔죠. 가장 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 13,700원 하방과 한 15,000원 정도 되는 상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가격대가 어제 아래 꼬리를 단 게 13,800원 부근까지 내려왔었죠.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매물대 상단이 15,000원 정도, 그럼 14,200원이니까 만약에 13,700원을 하향 이탈하면 팔아버리고요. 15,000원까지 가면은 이거는 그때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방을 이탈해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산다 그러면 13,700원 정도에서는 15,000원 정도까지 가면 이 매물대 바닥으로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만약 갖고 계시다면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잡고 손절가를 13,700원 이탈 이렇게 잡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낮은 가격대,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13,700원 부근까지 밀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제 바닥 잡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4,9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가되 손절가를 확실히 잡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았지만 어제 10만 주 넘게 매수한 것에 비해서 11,000주 매도 별 의미 없다. 기관도 이틀 연속 샀지만 14,000주 큰 어떤 매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오늘 판 것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기관이 또 굉장히 강한 강도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직은 그냥 관망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9만 오늘 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0만 원을 뚫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만 한번 뚫으면 그 다음 스텝 또 50까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 지금 오리온하고 합작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 1,500억 조금 넘게 했던 그 유상증자를 오히려 오리온의 합작을 받아서 다시 1,500억을 오리온 자금을 붙여서 3,000억 원대의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뭔가 생산해야 되는 게 급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설이 필요한 거죠. 이 오리온 합작 얘기는 호재입니다. 상당한 호재인 거죠. 이게 나중에 실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 개인들 못 따라잡습니다. 오리온 자금까지 이제 어떤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큰 규모의 큰 사이즈의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호재다. 지금 상당한 호재고 유상증자 물량이 그 정도 비용 가지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더 필요하구나. 그만큼 무언가 새로운 계약이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아니면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호재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또 지난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신규 계약이 1분기 이내에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구간이고 이게 그런 기대감으로 좀 더 올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볼까요? 0.38% 1,500원이 올라서 39만 5천 원 기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주 안에 40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내에 돌파할 수 있다. 40만 원 터치 또는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 볼까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아래쪽에 노란색 21선 깨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지만 39만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죠? 7,000원이었나요? 음봉이 나왔지만 하락하던 그 끝이 21선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 21선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을 해주는 거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단계고요. 우리 알테오젠 상승할 때도 이런 패턴 많이 봤습니다. 쭉 올렸다가 그다음 횡보하면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1선에 닿은 뒤에 급등. 자, 이 패턴 나올 만한 자리, 시간 다 됐습니다. 무르익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급등으로 이어지면 50까지 그냥 단숨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붙들어 매시면 되고요.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39만 원 정도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전히 지금 사고 있거든요. 좋은 자리 만날 때 사고 좀 불안할 때 팔고 그거는 조금씩 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냥 꾸준히 비중 가져가는 그런 전략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 실리콘2 어제 그 애매한 바로 이 공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6,91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 영업이익이 1,300 대략 70억 원, 186%. 그래서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 증가, 매우 좋은 이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를 이렇게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 이게 일단 컨센서스하고 비교해 보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액 6,915,
영업이익 1369 이걸 기억을 하면서 컨센서스 보면 매출액 6915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3% 적게 나온 거죠. 영업이익 1370억이 69억이었죠. 10% 정도 컨센서스에 비해서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낮게 나온 겁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대충 10% 정도 나왔으면 주가도 한 10%만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10%보다. 그게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 아침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제 기사가 막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이제 미국 화장품 산업 경쟁 심화로 미국 법인 매출이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목표 주가도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띄워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오후에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나온 실리콘2 리포트를 보면 똑같아요. 거의 뭐 대동소이입니다. 북미 성장 둔화 플러스 경쟁 심화. 예.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경쟁 심해지고 있고 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원래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우려입니다. 우려. 아직 지금 되게 좋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뭘 우려한다고 하면서 주가를 빼버립니다.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뭐 아마존에서의 경쟁 환경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내렸어요.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총 이익 이런 것들을 다 떨궜습니다. 이 하나증권뿐만 아니고요. 오늘 한국투자도 비슷하고요. 다 지금 이 실리콘2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외국인이 49만 6천 주를 팔았고 기관은 무려 188만 주를 팔았습니다. 개인만 240만 주를 샀어요. 거래량 891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실리콘2 시간에 보니까 0.37% 100원이 올랐습니다. 26,8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매물대 아래쪽에 바닥이 26,300원. 오늘 아래꼬리 끝, 오늘 저점 부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2는 오늘 하락한 부분이 거의 바닥까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아래쪽에 화살표를 보시면 스토캐스틱 보시면 아직 과매수권에서 아직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횡보하거나 약간의 추가 하락을 통해서 이 스토캐스틱 사이클이 아래로 전환을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통 보냅니다. 그러면 26,000원이나 25,000원대 후반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RS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지금 39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이 RSI를 제가 볼 때는 30포인트대 초반이나 이런 정도까지 추가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급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그 흐름에서는 실리콘2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쉽지만 실적이 너무나 좋은 실적을 내놨고 뭐 아직 시장의 기대가 살아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쟁 심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급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증명해봐 다음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5년도 실적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해요. 낮춰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2025년도 실적 8,516%라는 물론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을 깨고 26년에도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는 이 지점에 맞춰서
기대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별로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기관이 17,000주. 근데 주가가 빠졌죠.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샀어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이제 거의 바닥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외 0.13% 50원이 더 올랐습니다. 37,450원. 자, 일봉 볼까요? 오늘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알 수 있습니다. 241선 그 다음에 매물대 하단 부근을 하향 이탈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1선 밑으로 빠지지도 않았고 매물대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를 낙폭 과대권에서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가는 아직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241선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이다.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좋아지죠. 수급 개선되기 시작했죠. 주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바닥에 지지 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는 추가로 매수해도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다우가 123포인트, S&P 500이 31포인트, 나스닥이 172포인트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2시간 40분쯤 남았는데요. 자, 다우가 143, S&P 500이 32, 나스닥이 170이네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과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겁니다. 상승 폭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폭을 줄이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여기에 조금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오면 내일 우리 증시 또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잘 지켜보는 게 오늘 밤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좀 더 있었지만 줄였더니 아주 적절하게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내일은 이 저녁 때 종목 분석 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마 네, 제가 지금 어딜 다녀와야 낮부터 밤 늦게까지 어딜 다녀와야 돼서 예, 뭘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영상이 없습니다. 네, 뭐 도저히 이러쿵저러쿵 틈을 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내일은 하루 쉬어가도록 하고요. 모레 금요일 날 다시 이 저녁 시간에 영상 분석을 통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